우리 군대가 여자들 소꿉장난이나 하는 곳인가? 게다가 그 구닥다리 한국군한테 배우겠다고? 그런 후진국에서 뭘 배우겠다는 거야. 다들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알카비 장군의 말 한마디에 회의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등 뒤에 중국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대꾸할 수는 없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하만 알파하드 소령, UAE 특수부대 작전본부 장교로서 한국특전사령부와의 협력 프로그램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15년간의 특수부대 경력 동안 수많은 작전과 변화를 겪어왔지만 이번만큼 큰 파장을 몰고 올 사건은 없었습니다. 중동의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아부다비 군사기지에서 우리는 또 다른 중국 군사대표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이런 모습은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되어버렸죠. 중국의 최신형 드론과 AI 전투 시스템이 우리 기지에 들어설 때마다 가슴 한켠이 묵직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아랍연합의 군사력은 한 단계 도약할 것입니다. 중국의 최첨단 기술과 함께라면요. 중국 대표단장의 말에 우리 지휘관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지만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군 내부에서는 이미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친중 성향의 장교들은 중국과의 협력만이 아랍연합의 미래라고 주장하며 한국과의 군사협력을 반대하고 있었죠. 한국과 협력하는 것은 중국을 자극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중국의 첨단 무기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실전 경험이 풍부한 한국 특전사의 전술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었으니까요. 훈련장에서 마주치는 동료들의 시선도 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중국의 첨단 장비를 선호하고 또 다른 이들은 한국의 실전 경험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죠. 특히 중국 측의 태도가 걱정스러웠습니다. 한국 특전사의 훈련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중동의 환경은 그들이 경험한 것과는 전혀 다르니까요. 이런 발언들이 회의실에서 오갈 때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부대에 한 여성 지원자가 나타났습니다. 지원자의 이름은 라미아 알마크툼. 27세의 젊은 나이였지만 아부다비 경찰 특공대에서 5년간의 화려한 경력을 쌓은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녀는 UAE 최초의 여성 특수부대 지원자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라미아의 서류를 검토하면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몇 년 전 한국 특전사가 소말리아 해적을 제압한 작전 영상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덴만에서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된 화물선을 구출하는 한국 특전사의 작전 영상이었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하고 5시간 만에 인질을 구출해낸 완벽한 작전이었습니다. 특히 좁은 선실에서도 완벽한 팀워크로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없이 해적들을 제압하는 모습은 그녀에게 특수부대가 되겠다는 꿈을 키워줬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라미아는 한국 특전사의 작전 기록들을 찾아보며 연구했다고 했습니다. 도심지 전투에서의 효율적인 이동 기술, 인질 구출 상황에서의 정교한 전술, 그리고 극한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팀워크까지. 이런 실전 경험에서 나온 전술들이야말로 우리 특수부대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녀의 지원서에는 한국 특전사의 작전 분석 자료도 꼼꼼히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지원서가 제출된 시기가 별로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미끼로 UAE 군사력을 장악하려 하는 상황에서 군 내부는 이미 친중 세력과 친한 세력으로 갈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친중 성향의 장교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여성이 특수부대에, 게다가 한국식 훈련을, 그들은 라미아의 지원을 막으려 했고 이는 곧 군 내부의 더 큰 갈등으로 번져갔습니다. 저는 매일 밤 이 상황을 지켜보며 고민했습니다. 우리 군사력 발전을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했죠. 중국은 최신 드론과 AI 시스템을 제시하며 UAE의 군사 협력 파트너로 자리 잡으려 했지만 한국은 첨단 무기 체계와 실전 경험을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K2, K9 전차와 같은 최신 지상 무기 체계부터 실전에서 검증된 특수작전 노하우까지. 특히 한국의 군사력은
첨단 기술과 실전 경험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더 마음이 갔습니다. 단순히 장비만 갖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할지가 더 중요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우리 군 내부의 분위기는 더욱 복잡해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군사력은 장비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실전 경험과 전술, 그리고 무엇보다 인적 자원의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군 내부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회의실에서는 한국과의 군사 협력을 두고 열띤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친중 성향의 장교들은 여전히 중국과의 독점적 협력을 주장하고 있었죠. K2 전차나 KF-21 전투기도 좋지만 우리에게는 중국의 지원이 더 필요합니다. 실크로드 경제권의 중심에서 중국과 등을 돌리는 건 현명하지 않습니다. 친중 장교들의 주장에는 분명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목소리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첨단 무기 체계와 실전 경험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의 특수작전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아덴만 여명작전이 이를 증명했습니다. 회의실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라미아의 지원서가 화두에 올랐습니다. UAE 최초의 여성 특수부대 지원자. 그녀의 등장은 우리 군 내부의 또 다른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성이 특수부대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친중 장교들은 이를 한국과의 협력을 막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겼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한국식 훈련을 고집하고 있죠. 이건 우리 군의 전통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하지만 라미아의 지원서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덴만에서 벌어진 한국 특전사의 작전을 상세히 분석한 내용뿐만 아니라 각종 작전에서의 전술을 분석한 보고서들이었습니다. 라미아의 분석력이 정말 놀랍다는 작전 참모의 말에 많은 장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우리 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죠.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예멘 인근 해역에서 중무장을 한 후티 반군의 고속 공격정이 우리 유조선을 기습한 것입니다. 그들은 드론으로 유조선의 통신 설비를 정밀 타격한 후 승무원 12명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우리 특수부대는 즉시 대응에 나섰지만 후티 반군의 예상치 못한 전술에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첨단 드론과 전자전 장비로 우리의 통신을 방해했고 레이더 교란까지 시도했죠. 결국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2명의 특수부대원이 부상을 입었고 인질들은 예멘 내륙 깊숙이 끌려갔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첨단 장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술적 대응과 첨단 장비의 실전 운용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군 내부의 목소리들이 커져갔습니다. 특히 라미아의 분석 보고서가 새롭게 조명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지적한 대로 우리 군의 특수작전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했습니다. 한국은 첨단 장비를 실전에서 완벽하게 활용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변화해야 합니다. 마침내 역사적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UAE 특수부대는 한국과의 훈련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기로 했고 라미아는 첫 번째 훈련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여전히 친중 세력들은 이를 못마땅해 했고 중국은 더 강력한 압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압박은 예상보다 더 빨리, 더 강하게 찾아왔습니다. 첫 훈련이 시작되기도 전에 중국 정부는 우리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최신형 스텔스 드론과 AI 전투 시스템을 특별 조건으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는 5년간의 무상 정비 지원과 기술 이전까지 포함된 매력적인 조건이었죠. 중국 대표단의 제안에는 숨겨진 압박이 엿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장비 거래가 아닌 UAE의 한국과의 군사 협력을 저지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친중 성향의 장교들은 이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예멘 후티 반군과의 교전 실패는 첨단 장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사건이었습니다.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술적 대응과 첨단 장비의 실전 운용 능력이 모두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죠.
군사기지의 훈련장에는 이전과는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한국 특전사의 교관들은 첫날부터 강도 높은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인 체력 훈련부터 첨단 장비의 실전 운용까지 모든 과정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첨단 장비의 활용에 있어 놀라운 전문성을 보여주었습니다. K2 전차와의 연계 작전, 드론을 활용한 정찰, 전자전 상황에서의 대응까지 모든 훈련이 실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우리는 예멘 후티 반군의 드론 공격에 당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대드론 전술 훈련도 강화시켜 진행했습니다. 라미아는 이 모든 훈련 과정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체력과 집중력은 남성 대원들을 압도했고 특히 야간 침투 훈련에서는 최고의 성적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중국의 방해 공작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친중 장교들은 훈련에 필요한 장비 지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켰고 안전 문제를 과도하게 제기하며 훈련 일정을 방해했습니다. 특히 여성 대원의 안전을 문제 삼아 라미아의 훈련 참여를 제한하려고도 했습니다. 이러한 방해 공작 속에서도 훈련은 계속되었습니다. 도심 게릴라 전술, 인질 구출 작전, 대테러 진압 기술까지 우리 특수부대원들은 한국의 첨단 전술을 하나씩 습득해 나갔습니다. 특히 한국이 개발한 AI 기반 전술 분석 시스템과 실전 경험을 접목한 훈련 방식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러던 중 얼마 지나지 않아 아무도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IS 계열 테러리스트들이 아부다비 중심가의 호텔에서 VIP 손님을 납치한 것입니다. 곧바로 현장에 투입된 우리 특수부대는 중국이 제공한 최신 장비를 총동원했지만 테러리스트들의 저항은 예상보다 강력했습니다. 지휘관들은 기존의 작전 방식들을 고수했고 이는 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첨단 장비는 있었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드론과 AI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는 많았지만 이를 실전에 적용하는 전술의 부재가 큰 문제였습니다. 라미아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국에게서 배운 전술을 활용하면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지만 현장 지휘관들은 그녀의 제안을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인질들의 상황은 점점 위태로워졌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은 이미 우리의 전술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한 듯했고 호텔 내부에서는 간헐적인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의 인질극이 교착 상태에 빠진 지 3시간째, 호텔 주변은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첨단 장비를 총동원했음에도 작전은 진전이 없었고 친중 성향의 지휘관들은 여전히 기존 방식만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라미아는 작전 분석 보고서를 자신의 팀장인 하심 소령에게 제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호텔의 구조적 취약점과 한국 특전사의 도심 전술을 접목한 새로운 작전 방안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건물의 측면 환풍구를 통한 침투 경로와 엘리베이터 샤프트를 이용한 상층부 접근법은 하심 소령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심 소령은 라미아의 분석을 친한 성향의 알만수리 대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세밀한 건물 구조 분석과 한국 특전사의 도심 전투 전술을 접목한 이 계획은 충분한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첨단 전자전 장비와 K2 소총의 성능을 최대한 활용한 침투 계획은 기존 작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어 보였습니다. 알만수리 대령은 이미 한국 특전사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작전 회의에서 이 새로운 계획을 제시했고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지휘부는 마침내 새로운 작전 수행을 승인했습니다. 작전은 전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한국에서 도입한 전자전 장비로 테러리스트들의 통신망을 교란했습니다. 이어 부대원들은 건물의 취약 지점을 통해 은밀히 침투를 시작했습니다. 라미아의 팀은 엘리베이터 샤프트를 통한 상층부 진입을 담당했습니다. 한국 특전사에서 배운 도심 전술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좁은 통로에서 전개된 스태킹 포메이션, 적외선 센서를 교란하는 ECM 장비 운용, 그리고 첨단 소음 제거 기술이 적용된 침투 장비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뤘습니다. 특히 팀원들은 한국 특전사의 CQB 전술을 바탕으로 좁은 공간에서도 완벽한 팀워크로 각자의 섹터를 장악했습니다. 첨단 장비의 활용도 정교했습니다. 열상 투시경이 장착된 개량형 K12 저격수 시스템, 드론과 연동된 전술 태블릿의 실시간 표적 정보 공유,
AI 기반의 사격 통제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운용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개발한 다중 표적 추적 시스템은 건물 내부의 인질과 테러리스트들의 동선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라미아는 훈련 중 보여준 뛰어난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좁은 엘리베이터 샤프트에서도 정확한 판단력으로 팀을 이끌었고 상황실의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이는 전체 작전의 성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은 이러한 접근 방식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정면에서의 공격만을 대비하고 있었고 다각도에서의 동시 침투는 그들의 방어선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작전 개시 30분 만에 모든 인질이 안전하게 구출되었고 테러리스트들은 제압되었습니다. 이 성공적인 작전은 군 내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첨단 장비와 실전 전술의 완벽한 조화가 이뤄낸 성과였습니다. 친중 성향의 지휘관들조차 한국식 전술의 효과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심 소령은 작전 후 그녀의 공헌을 특별히 언급했고 알만수리 대령은 그녀를 차기 특수부대 교관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이 사건은 UAE 군 내부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첨단 장비와 실전 전술의 조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입증한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에 보이지 않는 반격은 신속하고 강력했습니다. 아부다비 호텔 인질 구출 작전의 성공 소식이 전해진 지 불과 48시간 만에 중국 정부는 UAE에 전례 없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300억 달러 규모의 군사장비 패키지와 함께 첨단 방공 시스템 구축 계획까지 포함된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베이징에서 급히 파견된 군사대표단은 UAE 군 수뇌부를 찾아가 강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한국과의 군사 협력이 지속된다면 1대1로 프로젝트에서 UAE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라는 정치적 압박이 시작된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UAE 내부에서 벌어진 움직임이었습니다. 친중 성향의 장교들이 조직적으로 한국 특전사 훈련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이번 인질 구출 작전의 성공이 한국의 전술이 아닌 중국에서 도입한 첨단 장비 덕분이라는 왜곡된 보고서까지 제출했습니다. 이들의 방해 공작은 더욱 치밀해졌습니다. 한국 특전사 교관들의 비자갱신의 문제를 제기하고 훈련에 필요한 장비 보급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켰습니다. 심지어 라미아를 포함한 여성 대원들의 특수부대 훈련이 이슬람 문화에 위배된다는 주장까지 제기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중동의 정세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이 UAE 해역에서 군사적 도발을 강화했고 이란의 혁명 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중국은 자국의 최신형 구축함을 UAE 해역에 전격 배치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력 시위를 넘어선 전략적 행보였습니다. 첫째로 호르무즈 해협이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UAE의 해상 방위를 장악하려는 의도였고, 둘째로는 자국의 최신형 구축함의 성능을 과시하며 우리 군의 해군력 현대화 사업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계산이었습니다. 특히 이 구축함에는 중국이 자랑하는 최신형 레이더 시스템과 대공 미사일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은 이를 통해 자국의 군사 기술력을 과시하며 우리와 함께하면 이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중국의 지원이 절실한 시기라고 주장하는 친중 세력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UAE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고려하면 중국의 제안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과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하지만 이때 충격적인 정보가 입수되었습니다. 중국이 제공한 군사장비에 백도어가 설치되어 있다는 증거가 발견된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작전 정보가 베이징으로 실시간 전송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군사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친중 장교들 중 일부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배신 행위였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군 내부에는 격렬한 분노가 일었습니다. 이 정부는 즉각적인 조치에 나섰습니다. 중국산 장비에 대한 전면적인 보안 검사가 시작되었고 정보 유출에 관여한 장교들은 전격 체포되었습니다.
동시에 한국과의 군사 협력을 대폭 강화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군 내부의 변화였습니다. 그동안 침묵하던 많은 장교들이 한국과의 협력을 지지하고 나선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군사 장비가 아닌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 군의 방향성은 명확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은 끝까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UAE의 최대 규모 항만 개발 프로젝트에서 철수하겠다는 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군사 주권은 그 어떤 경제적 이익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최종 입장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한국과의 군사 협력을 전면적으로 확대했습니다. 특수부대 훈련 프로그램은 더욱 강화되었고 첨단 무기 체계 도입도 가속화되었습니다. 라미아를 비롯한 여성 대원들의 활약은 중동 전역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UAE 정부가 한국과의 군사 협력을 전면 확대하기로 한 결정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중동의 군사 질서가 재편되는 중대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결정 이후 UAE 특수부대는 더욱 강도 높은 변화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라미아의 성공은 전통적인 중동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UAE 최초의 여성 특수부대원이 인질 구출 작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소식은 주요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보수적인 군 조직에서도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군 수뇌부는 라미아를 특수부대 교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사 발령이 아닌 군의 혁신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녀의 첫 교관 임무는 새로 지원한 여성 대원들의 훈련이었습니다. 아부다비 호텔 인질 구출 작전 이후 특수부대에 지원하는 여성들의 수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과의 군사 협력도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UAE는 한국의 첨단 군사 장비 도입을 대폭 확대했고 특수부대 훈련 프로그램도 정례화했습니다. 특히 첨단 장비 등 한국의 최신 무기 체계가 UAE 군에 속속 도입되었습니다. 첨단 장비와 실전 경험의 조화, 성별을 뛰어넘는 능력 중심의 평가,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의 추구. 이것이 바로 21세기 UAE 특수부대의 새로운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라미아가 이끄는 특수부대 훈련센터는 이제 중동의 새로운 군사교육의 메카로 자리 잡았습니다. 주변국 군 관계자들이 견학을 오고 여성 특수부대원 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변화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중동의 새로운 안보 환경에 대응하면서 더 많은 도전과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실력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을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